안녕하세요. 산원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사주의 8알은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 공식이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야지 발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공식 같은 것도 사실은 그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야지 그 공식을 문제에 제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학문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안철수처럼 철수 안 한다고 해놓고선 철수하면 안 되죠.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완주하겠다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좀 배신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요. 사주의 8알은 일단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몰라요. 예.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예,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디 부분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이해가 안 돼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학문의 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문의 끝은 없겠지만은 최대한 일단 그 학문을 정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제목이. 오늘은 각 십성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게요. 각 십성의 역할. 일단 식신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식신은 식신생제를 하고요. 그 다음 식신제사를 해요. 내 사주 안에 재성이 있으면 식신생제를 하는 거고요. 내 사주 안에 식신과 편관이 있으면 식신제사를 하는 건데 두 개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이때 식신은 재를 만드는 어떤 그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 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일 아침마다 졸린 눈을 부비며 일어나서 회사에 가는 과정을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식신은 과정으로서의 식신이다. 그 다음에 이때 식신은 살은 편관이라고도 하죠. 편관을 제거해주는 편관을 제거해주는 약. 편관은 나를 아프게 하는 거고 나를 찌르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편관이에요. 그리고 남편 중에서도 뭔가 다정다감하지 않고 나에게 자꾸 결혼이라는 것을 왜 했는지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남편상이 편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자 사주에서 이 살이 강하게 있는데 만약에 식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이 살에 대항할 수 있는 약이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맞는 여자들, 아니면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디는 여자들. 예. 그러니까 이때 식신은 이 살에 대항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는 성분이에요. 따지는 성분. 만약에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라고 정확하게 그
살에 대해서 따져서 이 살을 쓰지 못하게끔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이 식신이 없으면 살을 그냥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화살을 막 쏘는데 방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온몸으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런 때는 반드시 이 식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살을 현명하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잘 다루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니면은 철부지 남편을 말 잘 듣게 잘 계도하고, 예. 그다음 우쭈쭈 해서 남편을 또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살이 강할 때는, 여자가 식신이 없으면은 정말 앉아서 그냥 남편한테 당하는 그런 꼴이고, 어디서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거에 대항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라고 뭔가 제지를 하고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상대방하고 다퉈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럴 때 식신은 굉장히 중요한 식신이죠. 그러니까 이때 식신은 굉장히 능동적인 식신이라고 볼 수 있죠. 능동적. 당하고만 있지 않고 잘 따지는, 예. 따져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사주에 식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에서 재가 오면은 식신생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내사주에 식신만 있는데 운에서 살이 오면은 식신이 그 살을 제거하는데 쓰는 그런 기능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신만 있는데 만약에 재가 와요. 그럼 내가 열심히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식신만 있다가 외부의 어떤 살이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그 살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식신제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상관은 상관, 일단 경관, 그 다음 상관, 제살, 합살, 합살, 네. 상관, 뭐 대살이라고도 하고 제살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상관, 경관. 여자 사주에 이제 상관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 상관 경관 때문에 이제 상관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어찌 보면 좀 상관의 아주 일부분인데 상관의 성격을 아주 나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이 상관 경관이에요.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상관은 나의 말이 아니라 겁재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겁재의 말이니까 겁재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겁재의 모든 면을 100% 알고서 대변하면 상관이 없지만, 겁재의 말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변을 하게 되면은 상관은 잘못된 상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잘못된 식신일 수도 있어요. 겁재는 지금 B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상관은 A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겁재한테도 저거 아닌데 엉뚱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게 여자에게 관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 남편을 말하잖아요. 그죠? 남편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지위나 남편의 명예, 남편의 권위 같은 것들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상관경관이 있어요. 그러면 상관경관이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잘 따진다. 잘 따진다. 꼭 남편하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남편하고도 따지고 주변 사람과도
그냥 넘어갈 것도 그냥 안 넘어가고 다 따지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상관경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싸우면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나요? 나도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요. 또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나도 다쳐요. 그쵸? 상대방도 다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경관은 제가 봐도 남는 장사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직업으로 상관경관을 잘 쓴다면 뭔가 대변인이나 사회 소외계층들을 대변하는 그런 언어들을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해서 사회를 조금 더 공평하게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사용하면 참 좋게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합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간일주일 때는 상관 합살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개수일주라고 해요. 개수일주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관이면은 간목이잖아요. 그죠? 간목이 있는데 살이 간목이 이제 합살이니까 개수의 살이 기토죠. 그러면은 개수 입장에서 이거는 상관이고 이게 살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 상관이 살을 합해버렸죠. 갑기압으로. 그쵸? 묶어버려서 살이 작용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간목이 눌러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 사주가 좀 많이 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관합살을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좀 상관합살이 되면은 조금 이제 살이 아무래도 눌려있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들이 조금 녹록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 살이 이제 여기저기 막 그 판치고 다니면은 내가 너무 힘이 들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상관이 고맙게도 살을 꾹 눌러주면은 아무래도 개수 입장에서는 상관이 고맙고 상관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말하니까 사람이 좀 이런 운이 오면은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소극적이던 사람도 능동적으로 많이 바뀔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간일 때는 마찬가지로 양간일 때는 상관대살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임수라고 보면은 양간이죠. 임수라고 보면은 임수의 상관이 을목이죠. 그죠? 을목이고 그 다음에 임수의 살은 무토예요. 이럴 때 무토를 을목이 꾹 눌러주는 게 상관 대살이 되는 거고 상관 합살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음간일 때와 양간일 때 용어만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식신상관,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정관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관도 내 사주에 상관만 있으면은 나의 상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관은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따지는 성분으로 나오고요. 그죠? 그런 성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에서 살이 오면은 이 상관이 합살을 해주기 때문에 참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고 상관만 있는데 운에서 살이 오면은 이때도 상관이 상당히 고마운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제는 재생관, 그 다음에 재생살 이렇게 되겠죠. 재생관은 일단은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가장 이제 사람의 삶의 욕구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명예잖아요. 그죠? 명예.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 투표가 이제 대통령 투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재적으로 안정되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이제 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있고, 예, 돈이 있는 것을 뭔가 그 삶의 기반에 있어서 안정감으로 써서, 안정된 상태에서 명예를 탐하면 이 명예가 굉장히, 멋있게 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생쌀 같은 경우에는, 재라는 게 약간 졸부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면 좀 쉽겠네요. 재는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평범하면서 좋은 집안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태를 안 내는데 뭔가 사람이 되게 점잖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 하면 이 재생살은 이 졸부 느낌이 좀 나고 이 졸부들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 있으면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재생관과 좀 다를 수가 있죠. 재생관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돈을 쓰고 돈 쓰는 습관도 굉장히 멋있게 쓸 수 있는데 반해서 재생살이면 졸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뭔가 거칠해 같은 거를 자꾸 써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졸부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멋있게 쓰지 못하는 거죠. 그죠? 멋있게 쓰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돈을 쓰면은 나에게는 돈 쓰면 명예가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TV에도 뭐 이 불우이웃돕기에 나와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연말 같은 때. 그리고 그 재생관일 수 있는데 재생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쓰고 다니고 재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나에 대한 이미지가 이 살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살로. 그러면은 돈으로 인해서 나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또 사람에 비유하면은 돈이 아니라 쟤는 이제 그 부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빠를 얘기하기도 하죠. 부인이나 아빠가 나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부인이나 아빠는 굉장히 나에게 좋은 모습의 부인이나 아빠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재생살인면은 부인이나 아빠가 나에게 주는 게 뭐예요? 살이에요. 고통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빠 복이나 부인 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죠? 부인이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준 돈이 남아나질 않고 뭔가 항상 적자에 시달리거나 그런 것도 재생살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재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 나에게는 고통이 다가오겠죠. 그 재를 잘못 사용하는 건 뭘까요?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그죠? 아주 한 방에 질러서 거기서 몇 억을 다 잃고 또 거기서 담보로 잡혀서 또 돈을 빌려서 또 했는데 또 돈을 다 날리고 그래서 강원랜드를 떠나질 못하고 그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재생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편제. 편제는
편재도 마찬가지로 재생관이고 재생살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정제는 이제 내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명예가 쌓인 거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재산으로 안정적인 명예가 얻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편재는 갑자기 주어진 돈이에요. 갑자기 주어진 돈이 생기면 사람이 뭔가 아직 인격이 따라오질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돈만 많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나의 인격은 아직 이 돈에 걸맞게 커지질 못하는 상태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재생관이면 그나마 그래도 인격을 어느 정도 키워서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재생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갑자기 주어진 돈에 어쩔 바를 몰라서 돈은 많은데 뭔가 인격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죠. 그죠? 인격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 그러면 돈은 많은데 사람이 뭔가 기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졸부가 사실은 여기에 더 잘 맞겠네요. 이 여기는 졸부보다는 돈을 정제니까 차곡차곡 모으지 못하고 돈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에는 돈을 모으지는 못하고 쓰기만 해서 본인이 100만 원을 모으면 50만 원을 적금을 하고 50만 원을 모아야지 돈이 차곡차곡 모이면서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1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130씩 나가요. 그러면은 한 달에 30씩 계속 적자가 쌓여가면서 그게 계속 쌓이면 나에게 살이 돼서 돌아오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게 재생살이 되겠고, 그렇죠? 이 재생살은 이제 갑자기 주어진 돈에 인격이 따라가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케이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복권, 로또 있잖아요. 로또를 타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로또에서 이제 1등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은 평생을 살 수 있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복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이제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은 다 길을 못 살고 있는 상태를 많이 보죠. 내 생에 이만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유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굴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한꺼번에 온 돈을 주체를 못하고 결국에는 살을 맞아서 다시 예전보다도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어찌 보면 재생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또 맞거나 복권 맞은 사람들이 이 재생살 구조가 된다면 일단은 통장에다가 묶어놔야겠죠. 묶어놓고 본인이 돈을 굴릴 자신이 없으면 묶어놓고 그리고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액수도 소액으로 묶어놓으면은 이 재생살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만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재는 이제 결과 마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결과고 마무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끝이 좀 깨끗해요. 식신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재가 발달한 사람들은 가다가 길을 잃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여기 가서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시금치를 사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가는 길이 식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사서 집에 돌아오는 게 이제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잘 잃지 않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고요. 인생의 목표를 잃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리스크가 없어요. 안정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관이 오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서 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까지? 명예까지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데 운에서 살이 오면은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갑자기 이상하게 주변에서 자꾸 주식을 사라 그래요. 근데 주식도 지금 빨리 사라 그래요. 그것도 위험주. 한 방에 크게 얻을 수 있는 위험주를 사라 그러면 갑자기 혹 하는 거예요. 혹해서 갑자기 그 위험주를 막 주변의 돈을 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어요. 막 식구들 것까지 친정 시댁돈까지 다 끌어다가 그랬다가 한 방에 망할 수 있는 게 이 재생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생살 운에는 절대 투기나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면은 아니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까지 갔고 관성이 남았고 비겁이 남았죠. 이제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 있고 그 다음 비견이 있고 이제 겁재가 있어요. 아까 그걸 안 했네요. 재성에서 재극인을 안 했네요. 재극인. 재성은 재생관, 재생살도 하지만 재극인도 합니다. 재극인은 이 재는 다분히 현실적이고, 그쵸? 현실적이에요. 다분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꾀돌이 성분이에요. 현실적이고 꾀를 많이 부리다가 자기의 인격이 무너질 수 있는 게 재극인이에요. 그러니까 재극인은 적당히 되어 있으면 이 인성에 어찌 보면 약간 무모함. 인성은 아는 건 많은데 좀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거든요.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인데 이 현실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역할을 해요. 재극인은. 근데 이제 인성이 만약에 인성이 하나나 두 개가 있는데 재성이 막 3개 이렇게 되면은 재극인의 현상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쟤는 너무 짠돌이야. 쟤는 너무 따져. 너무 신발끈을 많이 묶어. 자기 돈이 아까운 줄 알면 남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좀 야갔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탐재괴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재극인은 원래는 밸런스가 맞으면 밸런스가 1.5, 1.5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면은 이 약간의 무모함이 현실적이지 못한 게 현실화되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결과치를 돈으로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재극인에서 재가 너무 강하고 인성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탐재개인의 모습.
그러니까 쟤는 돈밖에 몰라. 돈만 많으면 단가? 그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정인, 편인 이렇게 있죠. 정관은 관인생, 그죠? 관인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관인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극비도 할 수 있죠. 그쵸? 관극비. 관극비? 관극비. 예. 엄밀히 말하면, 정관은 겁재를 극하죠. 예, 겁재를 극하긴 한데, 관극비라고 말을 할게요. 관인생은 뭐예요? 내가 직업으로부터 생을 받는 거니까 직업적으로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직업이 생해주는 거니까 직업이 식상으로서 인성을 생해줘요. 인성은 그야말로 내가 인정받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인생이면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해서 직장 생활 내에서 평가가 아주 좋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관만 있으면 일단은 명예는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사업보다는 어디 조직에 속해 있는 게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운에서 또 인성이 오면은 운의 관에서 나에게 사랑을 줘서 인성을 받으면 이럴 때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승진이 꼭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거든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인데 내가 어느 정도 강해야지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약하고 관이 너무 강하면 삶이 매번 흔들려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겨워요. 하루하루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신약한 사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신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의욕이나 어떤 투쟁심 같은 게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급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을 내가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명예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적당히 신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극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관이 비겁, 나를 극하는 요소잖아요. 관이 너무 세요. 관이 한 4개고 비겁이 하나면 나는 일방적으로 관으로부터 깨져요. 그럼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사표를 날리자 내일 아침까지만 맨날 그 선전 있잖아요. 딱 그 선전이 이 관극비, 이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에 꾸역꾸역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번아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무게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지나친 책임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지나친 책임감을 갖는다고 해서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이분들의 마인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편관. 예, 편관은 그야말로 예, 살이죠. 그죠? 살생인이 되겠죠. 그죠? 살생인. 살이 인성을 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살이 그래도 인성을 생하면서 살의 힘이 이게 만약에 사였다면 인성을 생하면서 한 3 정도로 살의 힘이 빠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살의 힘을 빼주는 이 인성이 고마운 거죠. 그죠? 결국 그리고 내가 받는 건 직접적인 살이 아니라 인성을 받는 거니까,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생인이면 살로 끝나는 것보다야 훨씬 인생이 좀 편하긴 하겠죠. 그죠? 그냥 살로 끝나는 분들은 온몸에 그냥 화살을 다 맞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식신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으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방패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면은 또 살생인도 되고요. 편관은 이제 살생인, 그죠? 살생인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살생인이 여기서 정인을 생할 수도 있고 편인을 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살이 정인을 생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정 시리즈가 이제 귀신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편인을 생하면은, 편인은 왜곡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편인은 도식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니까 내 인생에 이 편인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근데 정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살을 기꺼이, 그래, 내가 어차피 살을 받을 거면 내가 받겠어 하고 인정하고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억울해하면서 받는 거랑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래 받겠어 하고 받는 거랑은 마음의 차이도 있고요. 그죠? 마음가짐의 차이도 있고 나중에 결과로 봐도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견. 비견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비견은 비견은 일단은 식신, 식신을 생하죠. 그쵸? 식신을 생하고 그 다음에 비견은 재성을 극해요. 그쵸? 비극재, 그죠? 비극재 이렇게 돼요. 식신생, 비생식,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비생식. 비견이 셀수록 식신도 세겠죠? 그쵸? 그러면 식신이 세요. 비견은 약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식신이 너무 세면은 비견의 힘이 약해져요. 그럴 때는 식신의 단점이 나타나겠죠. 비견이 약하니까 주체성이 없어지고 뭔가 중심 잡는 힘이 적어지고, 식신은 그야말로 뭔가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식신은 나의 어떤 욕구에 굉장히 충실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약간 미래지향적이지 않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도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나중에 인생이 이제 지금 너무 길어져 버렸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폐지 죽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미리미리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주에서 식신이 되게 약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비견이 한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신이 되게 강한 걸로 봐요. 이 3개의 식신, 3개의 비견이 식신을 생해주기 때문에 식신의 힘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하나니까 적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겁은 재성을 극해요. 비겁은 재성을 극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자체가 가능한 거는 내가 돈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고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쵸? 그러면 사람들도 내가 만나자고 하면 피해요. 그쵸?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쏘기도 하고,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을 만나면 내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나는 즐겁잖아요. 나는 돈으로서 즐거움을 산 거고, 인간관계를 산 거예요. 인간관계를 산 거예요. 돈으로서. 근데 돈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재성이 너무 강해요. 재성이 너무 강하고 비겁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잘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비겁이 강해요. 그리고 재성이 약해요. 그러면 내가 뭐 쏘지 하고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쏘고 오고, 그러면은 또 저 사람은 만나면 항상 사더라 하면은 괜히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 모임은 가게 되잖아요. 그죠? 편한 마음으로. 그죠? 오늘은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겁재. 예. 비겁하고 비견하고 이제 같죠, 거의. 겁재는 나 말고 너예요. 그쵸? 그래서 겁재가 생하는 거는 이제 상관. 그러면은 겁재가 상관을 생해요. 그쵸? 겁재가 상관을 생해요. 그러면은 겁재가 상관을 생한다. 이거는 뭐냐? 상관이라는 거는 따지는 거고요. 따지는 거고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친구들끼리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끼리 술을 먹고 5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술 먹고 비틀비틀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한 2명이 오는데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겁재가 5명이고 상대편은 2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상관을 행사하겠죠. 야, 뭐야?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겁재예요. 그쵸?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5명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 갈 것을 야, 치고 갔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하는 딱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쵸? 그러다가 패싸움이 나면은 상관경관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파출소에서 두 패거리가 묶여가지고 거기서도까지 싸우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겁재는 또
재성을 극하기도 하죠. 예, 재성을 극하기도 해요. 겁재. 겁재는 너예요. 너. 나 말고 친구. 그죠? 친구들을 만나려면 적당히 n분의 1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요번에 쏠 차례일 수도 있고, 내가 얻어먹을 차례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일단은 겁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세상이 머니로 돌아가는 게, 이 재성이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재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써야죠. 정의롭게 쓰고, 이왕 쓰는 거 좋은 태를 내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쓰면은 재성을 아주 잘 써서 재생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인. 정인은 일단은 이제 뭐를 생하죠? 비견을 생하죠? 네, 비견을 생해요. 그러면 인성이 비견을 생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 머릿속에 열심히 공부한 지식이 쌓이겠지요. 그쵸? 그리고 열심히 내가 인격을 연마하고, 항상 인격을 가다듬는 생활을 하면은 이 비견의 모습은 상당히 품격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쵸? 인성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정의는 또 식신을 극해요. 그러면 임극식이죠? 임극식은 임극식은 되게 좋은 게, 알고 있는 것이 식신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인풋이 식신 아웃풋 시험으로 잘 발현이 되는 게 임극식이에요. 근데 이것에 힘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힘의 논리가 인성이 1인데 만약에 식신이 4예요. 그러면은 인성의 힘이 쭉 빠지고 식신의 힘만 강해질 수가 있죠. 인성이 얘를 치러 갔다가 되려 인성이 당하는 꼴로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식신의 단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식신의 단점은 뭐예요? 인성의 힘이 쭉 빠졌다. 그거는 인성의 질이 나빠졌다. 공부의 양이 턱없이 적다. 그러면 그 질이 나쁘고 공부의 양이 턱없이 적어지면 이 아웃풋도 당연히 아주 형편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식신의 단점이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또 4고 식신이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예요. 그 묘비명에 내 일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네,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거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걸 했어야 돼. 네, 딱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쵸?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잘 써먹어야지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머리에만 있는데 그거를 잘 못 써먹는 건 그거죠. 박사학위가 있는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수예요. 그죠? 이렇게 비유하니까 딱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편인. 편인은 이제 겁재를 극해요. 그러니까 편인은 겁재를 극하니까 맞죠? 정시리죠. 네. 편인은 이제 겁재를 극하니까 너를 극하는 거죠. 그쵸? 근데 겁재가 또 용신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편인은 이제 겁재를 극한다. 그러면은 편인이 겁재를 극하는 거는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죠. 겁재가 용신이 아닌 경우에는, 겁재가 귀신일 때는, 겁재는 내 재물을 분탈해서 내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거나 내 재물을 뺏어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얘를 꾹 눌러주는 거니까 그때는 편인이 나쁘지는 않죠. 그쵸? 그때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또 편인이 이번에는 도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쁘게 쓰는 거죠. 편인은 부정적인 생각, 그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어떤 그 추진력, 긍정성, 낙천성을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인도식이야. 그러면은 저거는 심포도야. 심포도일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따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포도를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한 상태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겠죠. 미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포기를 해서 식신으로 옮기질 못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자산이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편인 도식이 되면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자꾸 중단수로 나타나요. 안 힘든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그죠? 그리고 힘든 정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인 수치로 말하면 사실은 객관적인 수치로 말했는데 이 사람이 더 힘들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더 낮은 사람이 더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겁이 많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도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머리에다가 띠두르고 옛날에 시어머니들 많이 연기하셨잖아요. 그죠? 누워있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누워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들만 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그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부정적으로 나가겠죠. 그쵸? 부정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편인 도식이 되는 거는 중단수가 많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자주 흔들린다. 회사를 30년 동안 근속하는 사람과 1년 주기로 계속 바꾸는 사람, 뭐 업종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옮겨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업종들은 좋겠지만은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게 이 편인 도식이고, 그렇게 불안하다 보면은 결국 식은 먹을 식자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넣을 수 있는 음식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모든 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예,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 편인 도식을 할 때 아주 나쁜 녀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보분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라는 말을 하죠.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한 거니까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3월이 왔고요. 이제 춘3월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일어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이제 야외 활동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